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이제 벌써 4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따뜻해졌죠. 정말 우리가 1년을 사는 동안에 다 아름답지만 요즘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풋풋한,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정말 상큼한 그런 시절이 바로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많이 피고 이미 진 꽃들도 많아요. 개나리, 진달래는 거의 이제 저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꽃들이 팍 피어올라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 아니라 약간 떨어진 곳인데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는 화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숭아꽃이 막 핍니다. 복숭아꽃, 살구꽃은 또 이제 졌어요. 백꽃이 막 피어요. 정말 아주 멋있는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시절에 우리 북한 동포들은 어떨까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생활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4월 하면, 북한에서 4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있죠. 그들이 얘기하는 태양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게 명절이래요. 김일성이 생일이 명절이에요. 정말 우리 인류의 명절은 언제죠? 정말 부처님 탄신하신 4월 초파일 불탄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탄신하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그때가 정말 전 세계인들의 축제 무드인데 명절이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치는데 북한은 이상하게 명절이라고 그래요. 누가? 김일성, 김정일 태어난 날. 우리나라의 명절 언제예요? 설과 중추절, 추석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것 거의 없어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야. 그런데 김일성, 김정은 생일에는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공산 독재자들의 행태죠. 인간이 아닌 그런 행태들이죠. 그래서 보면 북한은 지금 어떤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코로나 사태로 정말 전 세계가 아주 이렇게 침체돼 있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장마당이라고 아세요? 장마당? 그렇죠. 우리나라 5.1장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런 5.1장 열리는 지방의 시장에 가면 어때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겠죠. 살만나고 막 그렇겠는데 실제는 틀려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인 활성화되어 있고 북한은 어때요? 아니죠. 공산화된 공산주의지. 자본주의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화돼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활성화고 북한은 공산화된 활성화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아침서부터 저녁 한 늦게까지 오독오독할 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어떻대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절기에는 4월부터 9월을 하절기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때는 15시, 우리나라로 3시에서 17시, 7시까지 아니 5시까지 이제 3시간 동안 열려요. 15, 16, 17, 15, 16, 17 약 3시간 정도 이렇게 열린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니, 이번에 이제 끝났어. 동절기에는 아직까지 미정이죠. 코로나 이후에 북한은. 근데 지금 현재 4월 들어서는 14시, 1시간을 더 연장을 해줬어요. 14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열리는 분위기로 이렇게 쭉 꾸며놨답니다. 북한 뉴스라든가 북한을 전문가들, 예를 들면 NK 데일리, 북한에서 있었던 분들이 하는 방송이죠. 또 그런 방송에서 보니까 아마 김일성 생일 우상화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거죠.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어때요? 그 전날 몇 시서부터 장이 굉장히 이렇게 막 북적북적 되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명절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노점상을 통제한대요. 재래시장에 가면 어때요? 노점상이 있어야지 멋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있어야지 참 더 멋있고 정감도 가고 그러는데 북한은 노점상을 통제한대요. 왜 통제할까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뇌물이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북한이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이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못 사는 시절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뇌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굵직굵직한 커다란 뇌물들이 있죠. 뭐 보통 뭐 수십억, 수천억, 심지어는 뭐 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분들 빼놓고 정말 우리 정말 선량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국민들의 뇌물은 거의 없죠 이제. 그렇죠. 북한 어떻대요? 있죠. 굉장히 뇌물이 굉장히 있어요.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볼펜 같은 것을 이제 물품으로 북한으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상표를 이렇게 지운답니다. 상표를 지우고 이렇게 상납하는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점상을 하다가 걸리면 북한 돈으로 1만 원, 우리나라 돈은 굉장히 비싼 많은 돈이겠죠. 그걸 벌금으로 내거나 이런 뇌물들이 굉장히 성행하는 것이 이제 바로 북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장마당이 4월 들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1시간 정도 이상 늘어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기 4월 15일 행사죠. 김정은 아니 그 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우상화를 막 했더라고요. 우상화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한 모양이에요. 저 정권 자체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정일이 그가 살았던 저택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없애고 이제 이번에 이제 110주년 그 명절이라고 그러죠.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서 김정일 저택 자리에다가 이제 보니까 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우리가 보니까 참 전망 좋은 빌라더라고요. 대동강이 쫙 내려다보는 그런 빌라들을 쫙 많이 쳤어요. 우리가 그 북한 방송을 가끔 이렇게 이제 TV에서 보면 거기서 나오는 여자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자 있어요. 그 북한에서 굉장히 잘하는 여자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그 할머니가 있어요. 누구죠? 이춘희예요. 이춘희. 북한에서는 희자 쓰더라고요. 그냥 희자를 쓰더라고요. 희자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엔 맞춤법도 많이 떼어쓰기라든가 이런 맞춤법들 굉장히 많이 상회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봤고 이때 아주 전망이 좋은 고급 빌라를 이춘희에게 주는 걸 봤어요. 손 꼭 잡고 다니더라고요. 이춘희가 왔을 때 얼마나 김정은이가 이쁘겠습니까?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하면서 김일성이 손자 아닙니까? 자기 손주 같겠죠. 근데 그걸 주었어요. 집을 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좋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우상화예요. 전형적인 우상화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북한에서 지금 널리 성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뭐를 의미하냐면 그 김정은 정권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자체를 굉장히 많이 북한에도 보도를 해요. 너희들도 잘 보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볼 때 평양 이외의 지역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북한이. 왜? 우상화시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이번 태양절 행사에 어땠어요? 태양절 행사에 하면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퍼레이드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막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15일날 그 김정은이가 자기 와이프와 같이 한번 같이 이제 방문했더라고요. 방문이 아니라 거기 참배를 했더라고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 있는 금수산 궁전이라고 그러죠. 시신 안치소인데 거기에 이제 전부 다 갔어요. 그때 누구 갔냐면 최고 지도자들 갔겠죠. 최룡해라고 그러죠. 최룡해. 그 친구는 누구냐면 김일성, 최현, 김책이 북한의 3인방이었었거든요. 정권 창 만들어질 때. 그때 최현이 아들이 최용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겠어요. 형제가 막 조카 같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갔고 조용원, 장 조직비서 김덕분 이런 사람들이 갔다가 거기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낮에 또 뭐가 열렸겠어요?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 군중 시위. 그러니까 평양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같이 꽃 들고 나서 막 이러잖아요. 이때 또 마찬가지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같이 갔더라고요. 같이 갔어요. 가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뭐가 일어났어요? 저녁에는 이제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일어난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낮에
안 보여줬던 것이 뭐죠? 그 미사일이라든가 자기들이 개발했던 무기들을 이렇게 자랑하는데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군사 퍼레이드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은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4월 25일이 북한 인민군 창설 기념일입니다. 아마 그때, 이 올해가 이제 90주년일 거예요. 90주년. 그때 아마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데, 글쎄요. 또 북한 그 통치자들은 사고가 이상해요. 정말 그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야. 무슨 기습 같은 것을 그렇게 노리는 그런 것들을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장마당 시간 연장이라든가 그 자기 할아버지의 저택 자리를 허물고 저 빌라를 줘서 주민이 아니라 아주 최고의 단간부들한테 줬던 것,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김일성 생일날 했던 행사, 이런 걸 쭉 분석을 해봤을 때 그들은 그 우상화된 자신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자신감이라기 보기에는 아마 불안감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져요.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체중이 한 100kg 이하로 정말 체중을 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행사들이 전부 다 어떤 거다? 주민 결속이죠. 대내 심전이죠. 대내 심전. 대외 심전보다는 대내 심전에 급급해야 됩니다. 그래죠. 2천만 내 동포들 일어나면 큰일 나졌습니까? 자유민주화 바람이 들어오면 북한 정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만을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 그 무기, 최신 만들어진 무기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퍼레이드 행사 이런 것들도 안 했어요. 아마 이것은 북한 인민군 창설 기념일, 근데 거기다 혁명자를 더 붙였더라고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우리나라 한미훈련이 계획돼 있죠. 한미연합훈련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때 쓰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우리나라에 그 나오는 그 지상파, 공중파에서 보도하는 내용들 보면 북한에서 한 내용들 그대로 얘기해줘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들의 저의를 분석해줘야 됩니다. 물론 기자의 눈, 기자의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객관성 있게 쭉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리고 평양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저쪽 시골,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서울을 떠나서 각 지방에 봐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서울과.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준다면 우리 뉴스라든가 우리 TV를 북한 주민들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문화적, 심리적,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일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들어서 생각이 났던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